안녕하세요. 의사결정과 커뮤니케이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굉장히 유명한 영화의 대사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의사결정을 해야 합니다. 본인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 상황이 왜 어렵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햄릿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경영학에서도 사실 사느냐 죽느냐 어마어마한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 의사결정이 어려울까요? 의사결정은 사실은 어려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경영자, 특히 기업의 경영자, CEO 넘버원은 그쵸? 잘못된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가 정말 크게 문제될 수도 있고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현대의 이런 불확실, 이게 중요합니다. 불확실한, 급속한 환경 변화에서 경영자들은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불확실하고 급속하게 변한다라는 거는 무엇을 얘기하죠? 모른다. 모르는 상황을 모른다. 모르는 상황을 크게 만들어주는 요소거든요. 이 모르는 상황들을 잘 본인이 분석을 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과목이 이 의사결정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영 환경이 복잡해지고 이러면서 어려워지고 공급자에서 더 모르는 수요자로 내가 공급자는 나잖아요. 그쵸? 기업 입장에서 공급자는 잘 알고 있어요.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고. 근데 하지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뀜에 따라 수요자는 너무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고려해야 되는 것이 급증하다. 또 이게 말하는 건 뭐죠? 어렵다.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모르는 영역을 더 키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과학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목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또 들어갑니다. 아무리 잘 분석하고 어려운 내용들을 분석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설명을 나와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쉽게 설명하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본 과목은 크게 의사결정을 위해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들과 어려운 미지의 분석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잘 나눌 수 있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부분까지 다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표현, 자기를 잘 표현하는 거고 이런 경영, 관리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피터 드러커가 얘기를 했죠. 본 과목에 있어서 본 과목에서 다루는 주요 분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 유형, 특성을 설명하고 다양한 모형들, 실제 사례의 접목, 우리 학교에서는 이 부분을 저는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실제 사례에 접목하는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적용하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는 숙제를 거기를 다루고 있고요. 네. 앞에 햄릿 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이 이 미지 정보를 많은 요소들이 크게 만들고 있거든요. 급변하는 경영 환경, 그쵸? 그리고 빠르게 변하다 보니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스터디할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나마 요즘에 어떤 것들이 있죠? 챗GPT 같은 이런 생성형 AI, 생성 AI들이 뭐 여러 가지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 미지의 정보들을 좀 빨리 찾고 하는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 써보면 알지만 너무 믿을 수는 없거든요. 미지의 정보들이 빠르게 증가를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 숙련된 방법을 이용해서 알고 있는 정보로 계속 만들어주는 이걸 도울 과목이 본 과목이다. 그리고 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의사결정이 효과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까지가 이번 과목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의사결정 필요성은 여러분들도 잘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우리 강의 내용들
체험학습에서 다루려고 하는 것들을 보죠. 의사결정을 왜 해야 되는지, 기준, 영향도. 그래서 여기 영향도 수업을 한번 살짝 들어볼까요? 의사결정 문제를 단순한 시각적인 표현으로 뭐 단순하게 표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각각 주요 변수들을 도식화시켜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해보자는 거죠. 네. 문제의 필수 요소, 결정, 불확실, 성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두 개 구별하는 게 보다 성과는 말 그대로 그냥 딱 들으면 알잖아요. 그래서 결정 변수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거, 불확실 변수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이렇게 일단 쉽게 이해하고 넘어가고요. 결정 문제의 세 개의 요소들의 연관성을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림으로 바로 그렸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의사결정 참여한 위원들 간의 이해를 돕는다는 거죠. 대안을 비교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네. 자, 여기에서 이제 영향도의 기본 구조는 여기 도메스틱 이런 변수는 얘는 여러분들 이런 여러 개의 변수들이 묶여져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림은 사실 여기서 두 개가 이렇게 그려져야 돼요. 네, 제가 여러분들 좀 꼭 필기하시라고 네, 이렇게 해놓고요. 자, 동그라미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제가 불확실 변수. 불확실 변수는 동그라미를 표시하고요. 네, 내가 어쩔 수 없는 거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결정 변수는 네모. 그래서 내가 결정하는 거다. 자, 요 그림을 가지고 이따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본인들도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불확실 변수들은 여기로 가고 저기로 가고 할 때 확률로 얼마만큼 영향을 주고 할지를 어떻게 보면 좀 확률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정보를 주는 형태는 이와 같은 화살표를 쓰는데 점선으로 표시한다. 정보를 주는 거는, 영향을 주는 거는 이렇게 실선으로 긋고요. 네. 그래서 이런 선들을 우리가 아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사실 이게 한 주차 수업이거든요. 75분 수업을 제가 짧게 보여드리는 거라서 조금 파악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요인들을 가지고 전체적인 나의 목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그림을 통해서 보고 조감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복잡하고 큰 문제를 조감할 수 있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영향도라고 할 수 있고요. 의사결정 나무, 그리고 민감도 분석, 그리고 불확실 모형. 그래서 민감도 분석은 여기 어떤 여러 가지 결과에 영향을 크게 주는 애가 있고 적게 주는 애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민감도 분석이고, 불확실 모형, 그리고 위험 성향과 기대 효용 모형, 그리고 다기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이것도 수업 짧게 한번 볼까요? 한테 꼭 설명해 드리고 싶고 또 실시간 세미나 때 조금 더 보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에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실시간 세미나 때 좀 더 깊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AHP 분석, 그쵸? 어널리틱, 그 다음에 하이라르키, 계층, 프로세스. 자, 결정 목표, 평가 기준, 선택 대안을 계층 구조로 파악한다. 앞에서 같이 나무 트리처럼 있었잖아요. 이제 이게 계층 구조고요. 세티 교수가 제안을 해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서 평가 요소에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계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들이 있고요. 자, 어떤 경우냐? 기업의 장기적인 경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의사결정, 공공산업, 산업시설의 입지결정. 여러분들 AHP 해서 공항, 그 다음에 AHP 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 노선, 뭐 이렇게 해보면 자료들이 많이 뜰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좋은 시설이 유치되기를 바려. 왜?
집값도 오르고 나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이 지하철이 통과하기를 바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다 보니 보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라인을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바스는 자주 활용되는 방법론입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적 계층 과정이라는 AHP 분석 기법을 개발했고요. 최상위 수준은 어떤 목표, 최종적인 목표고요. 다음 수준은 목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의사결정. 자,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 상위 목표를 구성하는 하위 기준이고 최하위 수준은 평가 대상의 어떤 대안. 자, 평가 요소들의 가중치는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되고요. 계층 내 구성 요소는 상대적 중요도는 쌍대 비교와 고유 벡터로 결정된다. 네, 어떻게 잘 보셨나요? 네, 우리가 기준이 하나일 때는 그것만 잘 캐치해서 따라가려고 그 기준을 맞추면 되지만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떤 것들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기준 의사결정에서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의사결정. 잘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배웠다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의사결정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개인의 의사결정은 혼자 판단, 선택, 결정하는 과정일 수도 있고요. 과거 자신이 선택한 결과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수업을 통해서 지금 나의 모습,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의 나의 모습, 앞으로 10년 후의 나의 모습, 5년 후의 나의 회사, 10년 후의 나의 회사를 함께 고민해보고 내가 무엇을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팀장은, 우리 대표님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수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